안녕하십니까,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시장 12포인트 하락한 3208포인트고요 거래량이 6억 3천만 주 이뤄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18,000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18,000 매도, 기관이 530 매수했습니다.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1,500 매수했고요 연기금이 1,100 매도했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이것도 화면에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별 동향이에요. 맨 위에 있는 게 개인 투자자고요. 이게 기관 투자자 500억 매수했죠. 그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간이 갈수록 매도세를 강하게 때렸어요. 문제는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마지막에 이렇게 시간 외 매도 단일가 거래가 1160억을 종료됐습니다. 매도했잖아요. 근데 장중에 보게 되면 너무 많이 왔나요? 장중에 보게 되면 3시경에 플러스였었습니다. 그리고 12시경 전후해 가지고는 1900 매수세가 있었어요. 1900 매수. 오전부터 쭉 한 1900까지 매수하다가 막판에 매도세로 이렇게 돌변해 가지고요. 전체 장세 하락하는데 큰 역할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중시 주변 자금 동향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탁금 동향인데요. 예탁금 동향, 실질 고객 예탁금 동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란 선이 종합주가 지수예요. 이게 최근이고요. 이게 이제 6월달, 6월 2일날, 이게 8월 10일날 종합주가 지수 파란 선, 이 초록색이 이제 실질 고객 예탁금입니다. 이게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예탁금 6억 8천이죠. 68조. 전반적인 예탁금 증가는 상승 추세, 증가 추세 있고 실질 예탁금 한 44조 원 되죠.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어요. 미수금은 최근 주가 하락에 따라서 미수금 감소하고 있고요. 수익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이 있는데요. 주식형 수익증권도 꾸준히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세 동향,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이 파는 상상인데요. 지금 당분간 기관 투자가 큰 도움 없을 것 같고 연기금은 1900 매수해서 1100 매도로 아주 돌변해 버렸습니다. 한 3000을 팔았다고 봐야 되겠죠. 진짜 믿을 수 없는 연기금의 우군도 아니고 적군이죠, 적군. 연기금이 이럴 때 오늘 같은 날 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뭔가 지금 한이 맺혔는지 좋아지는 게 좀 나쁜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상승하는 게 연기금 중에서 내가 경제 대통령이 하고 한 놈이 나올지도 몰라요. 물론 농담이지만 왜 이렇게 대한민국 주식시장 빼는지 모르겠어요. 연기금은 최소한 보합이라도 해줘야죠. 이렇게 하락하는 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개인과 외국인 간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전일 다우지수 최고치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당분간 개인 간의 외국 간의 또 쌍방 간의 혈투를 벌일 거로 판단돼요. 근데 예탁금이 계속 증가하는 거 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 위력도 만만치 않아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업종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신주가 약 2.96% 상승했는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라서 봤거든요. SK텔레콤이 큰 폭 상승했고 KT하고 LG U+는 소폭 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SK텔레콤 상승에 따른 오늘 통신주 상승인 것 같고 섬유의복인가요? 얘는 연일 하루 상승 하루 하락하는 모양새. 화학주가 보이고 비금속 보이고 운수장비 자동차 관련주 상승했습니다. 반면 의료정밀하고 의약품하고 종이목재 하락했습니다. 이제 뭘 봐야 될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 하락에 큰 역할을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 이 반도체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새 계속 팔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카카오 상승했고요. LG화학 크게 상승했고 기아차가 오늘 4% 상승했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LG전자가 6.47% 상승했고, SK텔레콤이 6.47% 상승했고, NC소프트 2% 상승했는데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HMM 1.25%,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기가 1% 상승했고요. 두산중공업 의미는 없어 보이고, 고려아연이 요새 꾸준히 또 정치 관련주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나요? 딱히 제약주들이 또 눈에 띄는군요. 뭐 이 정도입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4,200만 주. 오늘은 저가주 중에 가수에는 없어 보입니다. 대한전선.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까? 잘 모르는 종목들이라서 제가 일단 패스하는데, 오늘도 또 개인 투자자들에 의한 만원짜리 이하 저가주들이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350원 상승했는데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있고요. 기아차가 오늘 거래량도 좋아 보이는군요. 뭐 눈에 띄는 종목들 있나요? 카카오가 또 상승했고요. 뭐 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 제가 잘 낯선 종목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이 저가주 이런 개별 종목들 상승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뭐 아까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얘들은 지네들이 띄우고 지네들이 팔아먹어요. 이거 보고 따라 들어오기를 뭐라 그러죠? 하여간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불꽃놀이에. 여러분들은 아마 기다리고 계실지 몰라요. 다 봤죠?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어제 0.62% 큰 폭 상승하면서요. 최고치 35,500포인트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좀 매수세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외국인이 계속 팔아버리네요. 왜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위주로 팔아요. 반도체 관련주. 뭐 반도체 관련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스닥이죠. 나스닥은 뭐 소폭 하락했고요. 0.16%. 뭐 그냥 약보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래량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얘는 뭐 신고치를 낼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고요. 고점 대비 뭐 100% 정도, 100포인트 정도 이렇게 하락한 정도입니다. 뭐 오늘 밤이라도 신고치는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21선 지지받고 있고요. S&P 괜찮죠? 전일 밤에도 신고치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리 종합주가에서 봐야 되겠죠? 뭐 연일 하락하고 있네요. 연일. 언제부터? 지난주 8월 5일이죠? 월, 수, 목, 금, 토, 월. 지난주 아마 수요일부터 하락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8월 5일부터 오늘까지 하나, 둘, 셋, 넷, 6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3200을 저점으로 내일도 주말이죠.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내일 주말을 기점으로 3200포인트 기점으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주말이니까요. 좋게 끝나길 기대해 봅니다. 분봉 차트예요. 원형 천정형 보이고 내려와서 바닥 다지기해서 돌아설까 했더니 다시 한번 또 계단식 하락. 오늘도 횡보하다가 3시부터 이때는 아니겠으나 그 연기금이 이때까지는 한 1900 매수했었는데요. 이때부터 매도세가 강화되더라고요. 그러면서 2시, 3시경 되면서 이제 1100까지 매도세를 시켰습니다. 이 하락의 추격은 뭐 연기금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막판에 거래량이 좀 증가했고요. 내일은 좀 돌아서지 않을까. 장중 저점이 3202포인트. 요걸 단기 기점으로 해서 돌아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3200. 뭐 좀 더 심하게 간다면 3100까지는 우리가 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100포인트인데요. 그 수익률로 봐서는 딱 3%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8월달 내지는 9월 초까지 버텨준다면 제가 보기에는 선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집니다. 옆에 지금 고양이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모양은 지금 지수는 다 지금 뭉쳐 있어요. 50, 20, 60까지 뭉쳐 있어가지고요.
뭐 어쨌거나 요거 3250포인트는 올라서 줘야 돼요. 이 밑에서 머무는 동안은 일단 썩 훌륭한 모양새는 아닙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3200을 저점으로 한번 반등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께 매도를 권했었으나 현대차 24만원, 24만 5천원 매도를 권했으나 이제 와서 여러분께 매도를 권하지 못하죠. 이제는 이제 기다려야죠. 뭐 하락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이제 종목 보도록 하시죠. 현대차입니다. 오늘 운수장비가 소폭 상승했어요. 현대차 장중에 많이 올랐었네요. 보니까 그 22만 4천원까지 올랐다가요 21선 딱 저항받고 밀려버렸어요. 내일도 일단 충격을 좀 받을 거로 보여집니다. 모양이 참 나쁘네요. 그쵸? 위에 끼고 있다고 21선 딱 닫고 누가 마치 되돌림 준 것처럼 쭉 밀려버렸는데요. 그냥 이 정도까지 우리가 21만원대까지는 뭐 각오를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현대차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현대차, 기아차 없는 데가 없고요. 이제 그 현대차, 기아차를 모르는 곳은 없어요. 90년대나 2000년 초반까지는 현대차 그러면 뭐 고장, 뭐 부실 자동차 이런 그 이미지가 있었고, 도요타 하면은 뭐 우량 자동차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제 우량 자동차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살짝 어떤 자료를 봤는데,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그 테슬라가 일단 1등이고요. 그리고 뭐 크라이슬러인가요? 폭스바겐이 한 2등인가 차지하고 있고, 그 현대차가 9등, 기아차가 10등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요타는 14등이고요. 나머지 일본차 혼다라든가 나머지 애들은 지금 한 15위권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패러다임 바뀌었고요. 아마도 도요타 자동차의 위치를 현대 기아차가 그 위치를 차지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그 스가 총리가, 걔는 제가 머릿속에 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2030년도까지 도요타 자동차를 100% 가솔린 내연기관 없애고 100% 전기차로 전환시키겠다. 미국 가서 제가 혼자서 아마 큰 소리치고 온 것 같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상의도 안 하고 혼자 이렇게 주장하고 왔나 봐요. 도요타에서는 자다가 붕창 두드린 거죠. 2030년도까지 전기차로 도요타를 완전 바꾸겠다. 지금 준비도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기차가 되려면 전력이 풍부해야 되는데요. 일본의 전력은 우리 한국처럼 수력발전소가 없이 대부분 화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어요. 많이. 그럼 화력발전소라면 뗄감을 떼야 되겠죠? 오히려 내연기관보다 더 많은 탄소가 유발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도요타 자동차 꽤 힘든 시기에 지금 봉착됐고, 현대차, 기아차,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시장에서 점차 그 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도요타라든가 뭐 혼다라든가 닛산이 주름잡던 인도 시장이라든가 뭐 동남아 시장, 뭐 러시아 시장, 한국이 러시아 시장 이미 현대 기아차가 시장 수익률 그 1등이고요. 인도에서도 아마 현대 기아차가 한 35% 시장 점유율 차지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의 지금 흔적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도요타 일색이었는데 일본차 일색인데 전차 한국 현대차 기아차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일시적인 조정으로 지금 판단되고요. 누차 말하지만 97,000원짜리가 거의 3만원까지 갔었잖아요. 300% 떴잖아요. 지금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습니까? 20% 하락했나요? 그러니까 큰 고민 없으니까요.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제 누차 말씀드렸더니 그 어려운 여름 시장 거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이때부터 계속 여름 얘기했던 거 아시겠죠? 여름 힘들어요. 네. 한국은 그래도 환경이 매우 좋아요. 지금 일본은요, 일본이라고 말하면 그렇고 우리 한반도의 방파제 지금 그 물에 퐁 잠겨 있습니다.
지금 가을 장마 전선이요, 중국 동해안하고 일본 전역에 걸쳐 가지고 지금 장마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요. 특히 오사카로 해가지고 그 서쪽은요, 하루에 그 시간당 20mm는 보통이고, 심한 그 국지적으로 30mm에서 50mm까지 시간당 내리고 있다고 그래요. 이건 심각한 거죠. 일본은 지금 물속에 펑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지금 장마전선이 그 도쿄라든가 홋카이도 주로도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일본은 버림받은 땅이에요. 그 주식시장이 지금 버티는 게 대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속에 잠겨 있어요. 한국은요, 지금 태풍도 피해가고 있죠. 장마도 지금 피해가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 속이에요. 외국인이 왜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팔고 있는데 뭐 반도체 문제가 있나요? 저도 그건 아직 뭐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일단 한국은 반도체하고 먹고 살고 있는 나라지만 뭐 자동차까지 이제 한국이 점차 K카 넓혀갈 것을 보고 있고, 뭐 K컬처라든가 K뷰티 뭐 점차 영역을 또, 문제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빨리 잡혔으면 좋겠어요. 19,000명이든 1,900명이던데요. 언제든지 2,000명을 좀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신문을 보니까요, 꼴통 신문들이죠. 정부를 까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들 딱 그 프로그램대로 뭐 백신 가지고 까기 시작하는 것 같고, 백신 가지고 까는 거는 백신 주사 맞고 뭐 사망자 발생했다. 그러면 대한민국 자동차부터 없애버려야죠. 서울 시내 하루에 한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데 자동차 없애버려야죠. 지하철만 움직이던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백신 가지고 문제 삼고, 백신 또 안 준다고 문제 삼고, 주면 준다, 안 주면 안 준다, 이 꼴통들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요. 꼴통이 너무 많아요. 배국의 꼴통, 꼰대인지 꼴통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배국에도 많고 영웅을 못 살게 구는 것 같아요. 과거 그 박찬, 수영의 누구죠? 수영의 이름을 까먹었네요. 네, 우리 제가 머리가 나빠요.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네. 이번에 그 수영 그 올림픽에서 수영 중계를 보면서 최소한 그 해설자로 나올 줄 알았는데, 해설자를 보니까 모르는 친구들이 해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이름을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그 뭉치면 찬다에서 이번에 또 나왔고요. 뭉치면 찬다에서는 밖에 볼 수 없으니 안타깝습니다. 우리 수영계 영웅인데요. 배국의 영웅, 수영계 영웅, 왜 이렇게 그 꼰대들이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협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좀 밀리더라도 조만간에 길게 보시면 세계적인 기업, 아마 전기차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게 되면 세계적인 기업, 지금의 도요타 자리를 현대차, 기아차가, 이 쌍두마차가 자리를 차지할 걸로 판단이 되니까요.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가격대 또 올 수도 있고요. 제가 문제는 여름이죠. 여름만 잘 지나면 괜찮아질 걸로 보입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영업일수로 따지면 제가 보기엔 한 22일 될 것 같습니다. 힘들더라도 좀 참으시죠. 네, 빠지면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냥 21만원까지만 봐라,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모양은 자체는 뭐 썩 좋지는 않아요. 거래량 크게 증가할 때 밀렸는데 아마 연기금이 이때 팔았는지도 모르겠죠. 하여간 연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연금 가지고 왜 지들이 이렇게 생생내고 지들이 망가뜨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그 공기업 한 놈들이 꼭 나와가지고 그 꼴통짓을 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세금 축내가면서 아는 건 없는 것들이 권력이나 휘둘러보고 목소리 큰 소리 친 것들이 뭐 알아야 뭘 하죠. 친일 세력의 친일놈들 MBC 그거 뭐야 PD수첩 봤더니 대단하더라고요. 일본 우파 애들 꼴통들 하는 얘기 그대로
걔네들한테 정보나 제공해주고 있고 다 친일 세력들이죠. 어떤 놈은 우라늄 방출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그대로 하거든요. 친일파들. 과거 독립군 괴롭혔고 조상이 지는 민주세력 괴롭힌 놈들이 이제 와서 민주화 찾고 앉았고 자유민주주의 외치고 앉았고 민정우동 저는 민주화 꼰대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도 민주화 꼰대냐고. 민주화 꼰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나이 먹고 저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4.19 꼰대가 있었고 6.25 꼰대가 있었거든요. 저도 물론 싫었어요. 이제 와서는 미안하죠. 그분들한테. 저는 민주화 꼰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 많이 됐었어요. 오늘날 지금과 같은 민주화가 되기까지는. 저는 많이 봤죠. 선배, 후배들, 동료들 많이 봤죠. 그 사람들의 노고를 잊을 순 없죠. 저는 빚진 사람이죠. NC소프트는 큰 의미 없죠. 일단 이걸 넘어서야 돼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오늘 어제 오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거 보니까 다시 한번 또 반등 시도할 것 같아요. NC소프트. 더 이상 하락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밀려버리는데. 물타기 하지 말라 때 물타기 안 했겠죠? 네. 지금 매수할 땐 절대로 아닙니다. 매수할 때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팔지 마시고요. 잘 여름을 잘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이런 거 예상했었어요. 근데 얘는 좀 심각하게 빠져버리네요. 생각보다 많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밀릴 줄 몰랐어요. 여기서 바닥 따지기 할 줄 알았죠. 근데 이거 외국인이 대놓고 팔아버리니까요. 멈추길 바라야죠. 바닥이요? 바닥 없죠. 네. 이거를 PNF 차트로 보게 되면 무섭죠. 예, 무섭죠. 이거는 무서운 거죠. 이거는 무서운 거죠. 이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차트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다 지금 저항 물량대인데요. 어마어마한 거죠. 안 깨기를 바랐던 것이죠.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것까지 모르고 보는 게 좋죠. LG 디스플레이 오늘 또 밀렸군요. 여기를 깨지 않기만 바라봅니다. 요거 깬다면 방금 전에 봤던 SK 하이닉스처럼 쭉 밀릴 수도 있어요. 최악이죠. 최악. 이게 네크라인이잖아요. 깬다면 25,000원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계속 가길 바라는데 만약에 깬다면 SK 하이닉스처럼 쭉 밀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거래량도 증가해졌고 오늘 팔면서 좀 거래량 증가한 것 같은데 돌아서기만을 멈춰주기만을 바랄 뿐이죠. 혹시라도 깬다면 일부 줄여야죠. 일부 줄여야죠. 모르니까요. 깨고 SK 하이닉스처럼 쭉 밀릴지 살짝 끼는 척하고 돌았을지 근데 어쨌건 요걸 깬다 그러면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좋은 건 아니에요. SK텔레콤처럼 강하게 반등해 준다면 괜찮은 거겠죠. 근데 얘도 길게 본다면 회사 자체, 업종 자체는 매우 좋아요. 네. 쉬어가는 모습이죠. 만원짜리가 27,000원까지 거의 3배 상승한 다음에 지금 이 정도면 한 20%, 30% 하락하는 종목 아닌가, 조정받고 있는 종목 아닌가라고 싶어집니다. 얼마까지 조정받을지 예측하기 힘드네요. 얘도 PNF를 볼까요? 딱 요거예요. 요거 깨면 처참해지죠. 살짝 깨긴 했는데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아야죠. 이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무섭죠. 그래서 모르는 게 난 거죠.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깨면 일부 줄이는 게 낫습니다. 네. 다시 사더라도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살짝 깨는 척하고 돌아서면 분할 매도기 때문에 또 남아있는 종목이 또 좋은 거 아니겠어요? SK이노베이션 모양 안 좋아요. 네. 어제 양선을 오늘 음선이 장악해 버렸어요. 20일선 가까이 되돌림 준 것 같고요.
장악하고 지금 내려가려는 모양새인데 얘도 뭐 더 빠지지 않기만 바랄 뿐이겠죠. 뭐 이때부터 추세는 깨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때부터 추세는 깨진 거고 살짝 되돌림 21선까지 살짝 되돌림 준 것 같고 역별 상태 돼 있고 좋지는 않죠. 이제 봐서 팔란 말은 못하고 있고요. 네, 더 이상 하락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최근에 여기서 거래량이 그래도 꾸준히 좀 증가하는 거 봐서는 나름대로 좀 바닥 다지기 들어가는 거 아니겠나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름을 잘 버텨야죠. 어쩌겠습니까? 여름 잘 버텨야죠. 요 가격이요. 28만원. 그건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8월 달까지도 계속 28만원 돌파는 힘들 것 같고요. 9월 달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장대 거래량인데 긴 장대 음선이죠. 최소한 3개월간은 28만원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거래량 증가가 문제겠죠. LG전자도 또 뭐 이렇게 툭 떨어집니까? 15만원대를 그냥 깨버리네요. 안 깼으면 좋겠는데 얘도 이걸 그냥 깨버리네요. PNF 볼까요?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죠. 요 단기적인 것만 좀 깨트린 거죠. 여기 정도까지는 봐줘야죠. 여기까지는 14만 6천원입니까? 여기까지는 14만원이고요.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되겠죠. 뭐 LG전자도 이제는 삼성전자 못지않게 세계적인 기업이고요. 동남아나 유럽을 가더라도 가전제품, 뭐 TV 쪽은 뭐 LG전자 많이 선호하고 있고, 혹시나 반도체 얘도 반도체는 아닌데 어쨌거나 삼성전자 밀리면서 같이 밀린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LG전자는 가전제품 가지고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하고 LG전자하고 자본금이 거의 같아요. 99% 같고 종업원 수도 거의 99% 같아요. 다른 건 순이익이 다르죠. 삼성전자는 순이익 크고 LG전자는 작고, 주가를 보면 그렇죠. 직원들 보너스, 삼성전자는 연말에 보너스 받죠. 성과급제 받죠. 네. 직원들 간에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죠. LG전자는 보너스가 좀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반면 삼성전자는 제 친구들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 제 친구들 보니까 40대 중반을 넘기기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LG전자는 뭐 58세까지 부장으로서 버티는 걸 봤어요. 그래도 어디 갈래? 그러면 삼성전자 간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살아남을 줄 아는 것 같아요. 게다가 뭐 이제 들어가는 친구들은 30 전후잖아요. 40대 중반이면 까마득한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나 같으면 LG전자 가라고 그러고 싶은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죠. 네. 보너스가 다르니까요, 당장. KB금융. 오늘은 또 소폭 밀렸군요. 대단하네요. 이 KB금융. 거래량도 꾸준히 버텨주고 있고. 소폭 밀렸으나 지금 금융주가 좋아 보이죠? 산바닥 치면서 올라가는 것 같은 모양새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경기는 좋아요. 외환 보유고가 지금 사상 최고치고요. 55조 원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사상 최고치고. 그 외환 보유가 넘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출이 잘 되는 거예요. 수출하게 되면 달러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 외환 보유가 넘치고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마 미국보다 더 좋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각본대로 지금 코로나 정부 까고 있잖아요. 경제 나쁘다고 그러고. 서울하고 부산 이 두 놈들이 문제죠. 모르죠. 뭐 뒤에서는 성공했다고 샴페인 터뜨릴지 모르겠으나 제 추정입니다. 뭐 거기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제 독자 100명밖에 안 돼요. 어젯밤에 보니까. 어저께.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각본대로 움직이나 봐요. 기아차입니다. 그쵸? 얘는 4.21% 크게 떴군요. 거래량 증가해주고. 현대차는 올라가다가 얻어맞았는데 기아차는 올라가다가 조금 얻어맞았네요. 지금 자동차가 좋아요.
단지 지금 쉬어가는 거예요. 3만원짜리가 10만원 떴잖아요. 300%. 고점 대비 지금 15%도 안 빠졌어요. 10% 약간 빠졌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기업이 어디 있어요. 현대차, 기아차. 인도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35%. 과거에 도요타, 혼다, 닛산이 차지하던 퍼센트를 지금 현대, 기아차가 차지하고 있어요. 예, 소형 SUV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전기차까지. 세계적인 기업. 지금의 도요타 자리를 곧 뺏을 걸로 보여집니다. 혼다, 닛산은 이미 사그라졌죠. 미쓰비시 사라졌고요. 미쓰비시는 대표적인 전범 기업이죠. 미쓰비시 마크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서 미쓰비시 마크를 보면 다이아몬드가 딱 3개 있어요. 그 다이아몬드 3개가 있었는데 그 다이아몬드 자리에 별을 넣었죠, 별. 삼성 이병철이가. 그래서 삼성이에요. 다이아몬드 자리에 별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병철은 아마 미쓰비시를 롤모델로 했는지 몰라요. 그 전범 기업인데. 근데 이제 말이 많으니까 왜 미쓰비시랑 똑같이 삼성 마크를 했니? 그러니까 이제 좀 모양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그냥 글자로 했죠. 삼성 알파벳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마크 변천사 하면 나옵니다. 별 3개. 미쓰비시 마크랑 똑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 대부분 다 미쓰비시였습니다. 미쓰비시. TV는 없었고요. 저희 집에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그 전축 미쓰비시. 집에서 먹는 미원 생기기 전에 모든 조미료도 다 미쓰비시. 밥솥 미쓰비시. 학용품 미쓰비시. 미쓰비시 판이었죠. 60년대만 해도. 전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기아. 그때는 우리가 저희 나라 그러던 시절이에요. 저희 나라. 근데 이제 80년대 되면서 우리나라로 바꿔라 해서 우리나라로 바꾼 거죠. 그 전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아마 저희 나라 이렇게 배웠어요. 꼴통들이 아마 그렇게 하라고 했겠죠. 저희 나라. 사실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 80년도 이후부터 우리나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바꾸라고 그러지? 나중에 알았어요. 왜 우리라고 했는지.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라고 하니까 한 것이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우리나라로 했던 겁니다. 삼성전자인가요? 이거 SK 하이닉스랑 같이 삼성전자가 오늘 단기 바닥은 확인했네요. 이게 단기 바닥 마크이거든요. 내일은 좀 돌았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크게 증가한 거 봐서는. 그래서 누군가가 또 매수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놀라셨죠? 오늘 갖고 계신 분들? 모양은 안 좋아요. 저점까지 깨고 모양은 좋지 않습니다. 거래량 증가해주고 위에 긴 꼴 달고 있는 반전형 해머네요. 내일은 좀 돌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외국인이 반도체를 판다고 저도 인터넷에서 얼른 봤어요. 제목을. 외국인들이 지금 반도체 관련주 팔고 있다. 이유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HMM 돌아서고 있군요. 얘라도 이렇게 돌아서면서 주가지수 좀 돌아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1선 지금 닿는데요.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고 빠지고 다시 하락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되돌림 줬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겠죠. 좀 더 추이를 하루 이틀 보면 좋겠습니다. 얘라도 조금 하락하지 않고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인가요? 41,000원. 일단 단기 저항선이죠. 얘도 PNF를 보게 되면 무서워요. 무서워. 일단 이거 41,000원 올라서야지. 올라서지 못한다면 모양 자체는 무거워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21선까지 되돌림 주고 시원하게 내려가는 거 아니겠니? 라고 볼 수도 있어요. 모양은 일단 안 좋습니다.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횡보해주기만 바랄 뿐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거래량이 좀 증가한 거 봐서는 누군가 좀 매수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지켜보시죠. 하나솔루션도 보니까 그 조회 종목이 좀 조회수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더라고요.
일반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방에서는 이 종목 안 가지고 있을 걸로 믿습니다. 또 5만원대부터 사지 마세요, 사지 말고 했던 종목이잖아요. 계속 하락했던 종목이고. 물론 이 무렵에 제 방에 오셨던 분들이 지금 많이 안 오시는 것 같고, 최근에는 일부 조회하는 분들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한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K뷰티인데 얘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코로나가 좀 여름 되면서 해결될 걸 봤었는데 오히려 여름 되면서 더 번창해 버렸습니다. 총선 끝나고 대한민국 서울과 부산에서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촉발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K뷰티 대표주 아모레 퍼시픽도 그냥 밀려버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팔리지도 않는데 이렇게 상승할 때는 뭔가 기대감이 있었지 않을까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좋아지기를 실망 매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코로나가 지금 언제 좋아질지는 모르겠으나 2,000명 나올 때 이때가 바닥 아닐까요? 더 생길까요? 또 잠잠해지면 또 시작할까요? 내년 대선 때까지 계속 퍼뜨릴까요? 답답합니다. 국민의 생명 가지고 장난치면요, 천벌 받을 거예요. 그놈들 아마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마 천벌 받을지도 몰라요. 현대건설입니다. 안 빠지기만 하루 잘 버텼네요. 네, 보합이고. 얘도 모양이 썩 좋지는 않아요. PNF 상으로. 큰 무리가 없네요. 얘는 다행입니다. PNF로 나쁠 줄 알았더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얘는 잘 버텨주기만 기대할 뿐입니다. 살짝 밀리고 지금 역별 상태인데요.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버텨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름 잘 보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름 잘. 고점 대비 대략 15% 빠졌죠? 더 빠지지 않지만. 여기서 더 밀리면 또 툭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최악의 모양새가 SK 하이닉스 같은 모양새 아니겠어요? 툭 무너질까봐. 그래서 걱정되는 거죠. 삼성전자는 툭 무너졌는데 걱정은 안 돼요. 왜? 삼성전자기 때문에 누군가 또 사겠죠. GS건설 버텨주길 바랄 뿐입니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뭐 내려간다 한들 이 정도 아니겠나 싶어져요. 제가 팔아도 크게 안 내려갈 것 같고, 지금 일본에서는 아마 건설주, 시멘트주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엄청난 폭우가, 장마 전선이 앞으로 일주일간은 계속 지금 일본에 지금 머물 걸로 봐요. 5월에요. 내려가면서. 우리도 남해안, 부산이라든가 남해안 쪽엔 좀 영향을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북쪽으로 좀 올라오면 영향 받고 내려가면 영향 안 받고. 근데 일본은 지금 완전 물속에 잠겨 있어요. 걔네들이 우리 방파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전하다 보여집니다. 비를 걷다 다 쏟아버리고 있잖아요. 올라오다가 걸리잖아요. 장마전선이. 그래서 방파제 역할 참 잘하는 좋은 나라예요. 그러다가 뭐 물에 잠기길 바라야 되겠죠. 이제 삼성중공업,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빠졌습니까? 8,000원 넘어서기 전까지는 쳐다도 보지 마시고, 그러나 제가 이건 종목은 계속 추이는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8,000원 넘어던 가기 전까지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얘는 움직이면 그러려냐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최소한 3개월이 한 연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 가격은 32,000원은. 이게 장난을 쳐도 너무 심하게 장난쳤습니다. 여기 아마 이거 거래량 보니까 일반인들 다 따라 들어갈지도 몰라요. 지들끼리는 성공했겠죠.
현대제철인데요. 오늘 철강주가 소폭 플러스 아니었나요? 업종지수는? 얘는 조금 많이 밀렸네. 1.56%. 얘도 이 정도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다 이래요. 3200, 주가지수 3200, 3100 걸려있듯이 그 SK 하이닉스 같이 깨고 고드름 떨어지듯이 물방울 떨어지듯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슬아슬하게 물려 있으니까요. 책점 저점 깨기 전까지는 좀 더 추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버텨주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LG화학 얘는 또 웬일입니까? 이거 봐서는 돌파한 거죠? 이렇게 봐야 돼. 연장시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돌파한 거죠? 얘만 왜 이렇게 또 예뻐합니까? SK 하이닉스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뭐 크게 안 올랐는데, LG 화학은 역시 전기차, 배터리, 갈 놈은 갈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전기차,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LG화학. 잘 쉬었다가 보여줍니다. 잘 쉬었다가 한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항선 돌파했거든요. 이런 종목도 하나씩 있어줘야죠. 어쨌거나 정별 상태로 약간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고 거래량 증가해주고 저항선 살짝 돌파한 거 아니겠어요? 좋아 보이죠? 좋아 보입니다. 그동안 충분한 투정 거쳤고요. 100만원에서 87만 8천원이면 한 10% 조정이죠. 100만원에서 이 정도면. 현재 가격 대비 한 10%, 15% 조정받고 충분히 올라갈 종목. 300% 올라가서 15% 조정받고 이제 올라가려고 그래요. 좋지 않아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 LG화학 날아가겠죠. 유럽에도 뭐 공장 만들고 뭐 그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스페인이라든가 유럽 전역에서 지금 너브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얘는 지금 아마 신고점 뚫었죠? 고점 뚫었죠? 뭔가 지금 이 삼성 다른 재료는 모르겠고요. 아마 삼성그룹 내에서 연결고리를 지금 아마 끊을 때 혜택 받는 게 아마 삼성 SDI 같아요. 삼성전자는 빠지는 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삼성물산은 좀 밀렸을까요? 삼성물산은 분리해주고 예를 들어서 삼성 SDI가 가장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가? 연결고리 끊는다는 게 뭔 의미인지 아시죠? 아마 삼성 SDI가 아마 혜택을 받는가 봐요. 거래량도 증가해주고 있고 대단합니다. 1.87% 직전 고점까지 설마 했는데 어쨌거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와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쵸? 주가지수 상승에 큰 역할을 해줄 걸로 판단됩니다. 거량도 오늘 목요일까지 정도면은 거량도 빨간불, 내일이면 빨간불. 지금 주봉 차트를 보니 MAC라든가 소나라든가 OBV까지 다 좋네요. 주봉 차트는. 삼성 SDI. 대단합니다. 60만원에서 80만원 돌파했죠. 연결고리 끊는데 주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어제 상승했는데 오늘은 또 수평 밀렸나요? 많이 밀렸나요? 이게 좀 더 내려왔으면 이게 먹구름형인데 그럼 요 두 개를 결합했을 때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죠. 단기적인 고점 29만원이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는 있는 거죠. 요 자체가 먹구름형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그래도 새로운 29만원대 하면 장중에 돌파했다는 건 좋은 거겠죠. 내일은 일시적인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21선 위에서 머물러주면 좋은 거예요. 물론 어제 오늘 요 자체로는 좋은 건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돌파 시도 한번 해줬고 21선 위에서만 머물러 준다면 지표는 경배열 전환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요게 바닥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건 바닥 확인하는 신호로 보면 되겠죠.
어쨌거나 돌파 시도는 좋습니다. 운수장비 현대차, 기아차가 떴는데 얘는 왜 이렇게 안 올라가나요? 현대자동차, 기아차의 여가 브레인이에요. 브레인 연구소입니다. 얘도 좀 돌아서길 바랍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은 크게 하락했죠. 살짝 올라텄다가 직전 고점까지 갔다가 두 번 속지는 않죠. 네. 이때 한번 속았는데 이때 또 속겠어요. 밀렸는데 아마 연결고리 끊을 때 뭐 에버랜드인가요? 뭐 삼성그룹 간에 뭔가 지금 연결고리가 복잡하잖아요. SDI는 혜택을 받는 것 같고 삼성물산은 혜택을 못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뭔가 불리한 것 같습니다. 회계상. 뭐 잘 머물고 있어요. 잘 머물고 있어요. 어제는 보니까 조회수가 한 100명 정도인데 그 시간은 꽤 많이 그 100명 중에서 많은 시간을 들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200명 들었던 그저께보다 시간은 더 많아요. 오히려 100명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더 많더라고요. 200명 들었을 때보다. 그래서 어제 저한테 제 그 시황 들으신 분들은 저희 아마 찐팬이 아닌가 일단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좋아요도 좀 줄고 어제 보니까 그 종목가 있었는데 제가 답변을 못한 게 있었어요. 그 종목을 오늘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 종목이 있었죠? 뭔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CJ군요. CJ부터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못해서 죄송해요. 저도 좀 어제는 집에 안 있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어제는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이 더 멍청해져요. 잠만 자게 되고. 오늘은 좀 저기 신촌 좀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오면 목소리가 좀 낭낭해지는데 집에만 있으면 코로나 때문에 자숙 좀 했는데 오늘 신촌 나갔는데요. 사람이 없어요. 경제가 돌아가겠어요? 경제 살리겠다고 반문화 열어준 놈들 한국 경제를 다 죽여버리네. CJ 어떻게 얘기할까요? 뭐 어떻게 한번 봐주시긴 하겠는데 기다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되돌림 20선 돌파해서 모양은 참 좋았으나 이때 돌파 시도는 참 좋았네요. 그쵸? 직전 고점 잡고 이렇게 밀리는 거 보고 20선 깨는 것부터 제가 이때부터는 설명을 안 했었나요? 호텔신라 CJ 그쵸? 직전 고점 딱 닫고 20선 깨는 거 나서부터 제가 이 종목을 설명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호텔신라랑 같이 그동안 뭐 많이 밀렸군요. 저항선 돌파는 강한 장대 양선이 나왔으나 22선 저항받고 다시 그냥 되돌리죠 뭐. 장대 양선과 당대 음선 이 중간에 4개는 없었던 걸로 하고 길대 장대 양선 6개를 합치게 되면 긴 장대 긴 꼬리 달고 있는 해모형 유성형 비슷한 모양새겠죠. 6개 합치면 모양이 좋은 건 아니죠. 되돌림 줬다 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기대감은 97,500원인가요? 97,800원? 이걸 안 끼길 바랄 뿐이겠죠. 이건 올라갔다 내려간 건 좋지는 않아요. 되돌림 주고 밀리는 형태로 일단 보여집니다. 좋지는 않습니다. 네, 되돌림이죠. 되돌림. 반등. 하락폭 과다에 따른 되돌림 주고 다시 밀리는 이런 패턴들입니다. 이걸 안 깨고 버텨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네. 무겁네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버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버텨야죠. 네, 이 정도에서 다시 또 바닥 확인하고 또 돌아서길 기대해 봐야 되겠죠. 뭐 팔려면 이때 팔았어야 되는 거고 20개고 지금은 바닥권에서 뭐 최악의 경우 여기서 툭 무너질 수도 있겠으나 뭐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빠질 만큼 다 빠진 것 같지 않겠어요?
이제 와서 팔란 말 못해요. 이제서 뭐 기다려야죠. 지난번처럼 현대차 24만원, 24만 5천원에서는 분할 매도면 분할 매도. 그때는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고요. 이제 다 내려와서는 팔아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제가 팔란 말 못하죠. 제가 그 어렵다는 시절, 여름을 지금 거치고 있잖아요. 올여름이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여름 어떻게 보낼까요? 그 여름을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 시기가 온 거 아니겠어요? 요걸 이제 지나면 찬바람 불면 좋아지겠죠. 찬바람 불면 좋아질 거라는 것도 이제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또 믿어도 괜찮을 거예요. 00, 9150. 여름은 다 힘들어요. 거래량 줄고요. 삼성전기. 그냥 이러려니 하고 봐야겠죠? 21선도 얘는 또 지지를 해주군요. 얘는 연결고리 끊어지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헷갈리게 만들어주는군요. 여기서 버텨주기만 61선 지지선으로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항공인가요? 항공분류? 얘도 버텨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긴 장대 양선에 쫙 지금 6마리가 매미가 6마리가 쫙 이렇게 지금 이 안에 지금 꼼짝마하고 묶여 있군요. 다시 한번 긴 장대 양선 나오면 돼요. 긴 장대 양선 나오면서 상쇄시키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 나오면 됩니다. 내리고 모래고 다시 긴 장대 양선 하나 나오면 돼요. 카카오인가요? 뭐 이렇게 버텨주면 좋죠. 안 빠지고 쫙 버텨주면 좋죠. 조만간에 주가 이동평균선들이 뭉쳐버리는군요. 이때는 이격이 컸고요. 다시 뭉쳤죠. 조만간에 또 반등 나올지 내려갈지 뭐 변화 신호가 한번 날 것 같습니다. 통신 3인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텔레콤만 좋았고 어저께 좀 무너진 거 아니니 그랬었는데, 무너진 거 아니니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랬는데 그냥 올려붙여 버렸네요. 대단합니다. 어제는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랬니 올려붙여, 이러면 참 좋죠. 다른 종목들도 이거 추세 깨면서 툭툭툭 SK 하이닉스 같이 쫙 무너지지 않고 살짝 깨는 척 하면서 올라붙일까봐 팔란 말도 못하겠고, 팔면 이제 분할 매도를 하게 되면 올라붙이면 남아있는 것들이 또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마지노선 네크라인에서 깨는 척하고 올라가는 참 예쁘잖아요. 이러고 나서 깨면서 축 무너질 수도 있고 깨는 척하면서 올라붙일 수도 있고, 이걸 차트로 예측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요. 행운이 따라야 되겠죠. 어쨌거나 올라붙이고 20선까지 올라붙인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당분간 30만원서부터 이 32만원 사이에서 좀 머물러 주기를 바라볼 뿐입니다. 61선 이 안에서 머물러 주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당장 치고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그 조금 더 시간 두고 봐야 되겠고요. 이렇게만 다른 종목들도 살짝 깨는 척하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들 아슬아슬 걸려 있잖아요. 이러니 팔라 말도 못하겠고 그렇습니다. 파는 것도 분할 매도지 다 팔지 마세요. 요거 자체는 좋지는 않죠. 긴 장대 양선에다가 음선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예전에 한번 봤었죠. 포화형, 임신형, 잉태형.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뱃속에 잉태한 형태예요. 바닥에서 나타나면 출산의 기쁨이고요. 올라가다 나타난 이런 패턴들은 이제 출산하면서 이제 하락하는 패턴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저 소폭 흔들리지, 다시 한번 좀 흔들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크게 하락하지는 않겠죠. 네. 소폭, 네. 단기적인 횡보 내지 소폭 조정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61선, 21선, 61선 위에 있는 동안은 또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 훌륭하지 않아요? 고점 보고 놀고 있잖아요. KT가 제일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만 잘 지나기를
아이고, LG U 플러스는 또 이걸 또 실험 때도 올랐군요. 이걸 깨니 많이. SK텔레콤처럼 깨는 척 하다가 올라붙이면 좋은 거고, 이러다가 SK 하이닉스처럼 고드름 떨어져 버리면 또 실망스러운 거고, 대부분 다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이걸 차트로 예전 같으면 깨면 파십시오 그럴 텐데, 지금 시장은 패러다임도 바뀌었기 때문에 안 빠지니까, 다시 말해서 SK 하이닉스 같이 툭 깨주고 밀려버린 케이스가 있고, SK텔레콤처럼 깨지는 척 하면서 올라붙이는 패턴도 있기 때문에, 저도 어느 쪽에다가 말하는 거는 이건 점쟁이죠. 확률 가지고. 그러니까 안 깨지고 버텨주길 바라는 겁니다. 차트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절 점쟁이로 만들지 마시고요. 깨지 않기만 바라볼 뿐입니다. 요거 깨면 결코 좋지는 않죠. 네. 그냥 깨도 크게 안 빠질 것 같으니까 그래요. 거래량 증가해지고 있고.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16,000원에서 14,500원이면 10%도 안 빠진 종목이거든요. 괜찮아 보입니다. 또 이제 질문 없었죠? 이 상태로 멈추면 될까요? 충분히 설명한 것 같고 시간도 많이 됐고 오늘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